죄송합니다. 그냥 제 이름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분명히 초청장이 있었거든요. 명단에 없다고 말씀드렸습.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물러나세요. 저기 정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연락도 받고 행사 측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글쎄요, 안쪽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누구든지 입장 불가입니. 규칙은 규칙이니까. 저, 혹시 주최 측 관계자분께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명단에 없다고요. 더 묻지 마세요. 몇몇 관람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진 않았지만 은근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였다. 아니, 저 사람을 왜 못 들어가게 하지? 글쎄요, 표정 보니 완전 난감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주최 측에서 초청받았다고 하는데 경비가 꽤나 단호하네요. 얼핏 봤을 때 유명해 보이지도 않고 사실 나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게 국제 아트 엑스포라고 들었는데 초대 손님이면 뭔가 공식 문서를 보여주면 되지 않나? 관람객들의 작은 속삭임들이 주변 공기를 묘하게 흔들었다.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입구가 마치 작은 전시장처럼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조용히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지금 이 장면 찍어도 되나요? 혹시 이분이 유명인이라면 큰 이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에이,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경비가 저렇게까지 단호한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듯. 근데 목소리 톤도 그렇고 예의 갖춰 말하는 거 보니 진짜 초대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경비원은 팔짱을 낀 채 뻣뻣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다. 여긴 VIP와 공식 승인받은 인사만 입장이 가능합니. 초청장이 있다고 주장해도 명단에 없는 분은 절대 못 들어가요. 제지당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당황한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차분하게 다시 질문했다. 혹시 담당자분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여긴 제가 확실히 연락받고 온 행사라서요. 담당자? 지금 내부도 정신없을 때라 연락하기 힘들 겁니. 어차피 명단에 없으면 끝이에요. 주최 측 대표 이름이 박현석 씨 맞나요? 제가 그분과 직접 통화한 게 있는데 대표님 성함이 박현석인 건 알지만 대표가 워낙 바쁘니 간단한 일로 시간 빼앗기게 할 순 없죠. 간단한 일이 아니라 이 행사는 제가 특별히 요청받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괜히 귀찮은 사람 같네요. 여기 더 있으면 보안 요원들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모아지며 어떤 이는 경비원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경비님, 이분이 혹시 명단을 잘못 기입한 거 아닐까요?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원칙을 지키는 중임니 명단에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유로도 입장 불가임니 문의는 사무국에 하라고 전하세요. 하지만 사무국도 오늘 행사 때문에 분주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해야죠. 제 영역이 아닙니다. 남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눈빛은 당황스러웠지만 말투는 끝까지 온화했다. 일단 제 명함이라도 봐주시겠어요? 이름은 손흥민이고요. 혹시 모르니 제 신분 증명 서류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라고요? 농담하세요? 축구선수 손흥민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하, 진짜 웃기네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행사에 온다고요? 그런 건 보통 뉴스에도 나오지 않나요? 아마 이건 공식적으로 크게 홍보된 방문이 아니라서 그럴 겁니.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서. 그럼 더욱 믿을 수가 없네요. 명단에도 이름이 없고. 본인이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남자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에 들어갔다.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였고 몇몇은 분명 행사 포스터와 함께 찍힌 인증샷도 있었다. 여기 보시면 아트 엑스포 주최 측과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 초청장이 디지털 형식으로 왔고요. 담당자 직인이 찍혀 있어요. 이거 합성 아니에요? 요즘 기술 좋으니까. 합성이 아닙니.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진 알겠는데 제가 손흥민 선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TV에서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도 끼고 계시고 게다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시면 누가 믿겠어요?
그 유명하다는 손흥민이 설마 이런 모제 편한 복장으로 나타난다고요? 전 평소에도 편하게 다니거든요. 보안을 위한다면 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작은 소공어림이 커졌다. 진짜 손흥민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눈매가 비슷하긴 해. 근데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확신은 안 서. 근데 말투가 되게 차분하고 공손하네. TV에서 보던 이미지랑 비슷해. 설마 경비가 손흥민을 못 알아보고 쫓아내려는 거야? 이거 엄청 큰 사고 아닌가? 만약 진짜면, 어떡해. 경비원은 주변 목소리에 신경을 쓰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런 유명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여기 명단 절차는 분명하고 저는 제 임무대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다잖아요. 여권이든 뭐든. 지금 당장 여권을 들고 있으시겠습니까? 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때 한중년 신사가 다가왔다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옆에는 다른 스태프 두어 명이 따르고 있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서 와봤습니다. 김 부장님, 여기 이분이 자꾸 명단에도 없으면서 들어가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손님, 초청장이 있으십니까? 네, 디지털 초청장을 받았습. 그리고 저는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손천준아스. 손흥민이요? 혹시 정말 축구선수 손흥민 그분? 잠시만요. 중년 신사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러다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저희도 사실 초대 손님 중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행사 프로그램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비원은 아직도 팔짱을 낀 채 경계하는 태도를 놓지 않았고 남자는 차분하게 서서 전화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잠시 뒤 중년 신사가 전화를 끊고 경비원 쪽으로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해보니 오늘 사적으로 초대된 VIP 중에 손흥민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게 맞고 보안 목적으로 명단에 다른 코드로 기입돼 있었네요. 그럼 설마 진짜 그렇습. 실제로 손흥민 선수 맞다고 하시네요. 초청권을 대체 코드로 등록해뒀다는데 명단에 AMS 77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보안 규정상 일부 중요한 인사의 이름을 코드로 처리한 모양입니. 이건 우리 행사 내부적으로 미리 공지했어야 하는데 아마 정보가 경비 쪽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경비원은 그제야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전히 딱딱한 자세를 취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 저는 그냥 규정대로만 한 건데. 괜찮습. 혹시 주최 측에서 전달이 미흡했나 보네요. 일단 들어가서 행사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입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는 작은 박수와 놀라움 어린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와, 진짜 손흥민 맞았잖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역시 기운이 다르긴 달라. 이거 SNS에 올리면 대박 나겠다. 그러자 또 다른 관람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근데 다들 무작정 몰려들면 안 돼. 손흥민 선수도 사생활이 있을 텐데. 그렇긴 하지. 그래도 이런 일 목격하다니 대박. 남자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머금고 경비원과 김 부장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조송할 것까지야 없죠. 오히려 제가 확인 서류를 빨리 보여드렸어야 했는데요. 덕분에 입구가 조금 혼란스러웠네요. 손님, 정말 거듭 죄송합니. 보안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좀 예민하게 대응했나 봅니다. 전 이해합니. 사실 이런 행사 보안은 중요하죠. 전 세계 작품들도 전시되는 곳이니. 그러시면 안쪽으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 따로 브리핑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막 긴장감이 풀렸는지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흥분을 가라앉히고 원래 보던 전시 쪽으로 돌아갔다.
몇몇은 여전히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해 글을 찍고 있었으나 남자는 과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일일이 미소로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조용히 작품을 보고 싶어서 온 거라 너무 관심이 쏟아지면 좀 쑥스럽긴 하네요. 알겠습. 저희 스태프가 따로 경호팀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도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경비원은 여전히 뭔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다. 오늘은 조금 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 열심히 하시는 거죠? 덕분에 행사도 안전하게 운영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 진짜 손흥민이 왔대. 맞아, 나도 방금 입구 쪽에서 봤어. 경비랑 신랑이 버리더라. 어째서 초대받았는데도 명단에 없다고 했대? 코드네임으로 등록돼 있었다나 봐. 확실히 보안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도 경비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건 아닌지. 뭐, 어쨌든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해결됐으니 다행이네. 여기저기서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 행사장은 거대한 컨벤션 센터를 가득 채운 예술작품들과 설치물로 화려했다.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림, 조각, 미디어 아트가 전시되었고 작가나 갤러리스트, 컬렉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곳곳에서 인터뷰나 작품 설명회가 열렸다. 방문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작품 앞에서 감상을 나누거나 작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님, 저기 저 그림은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아세요? 아, 저건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입니. 신진 아티스트지만 최근 경매에서 꽤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화제가 됐죠. 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있군요. 정말 색감이 독특하네요. 남자는 편하게 모자를 쓴 채 한 작품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작품 설명을 덧붙였다. 손님, 이 작품은 3D 프린팅과 송으림을 혼합한 실험적인 시도라고 합니. 모노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저 틈새에 있는 작은 컬러 드롭들이 포인트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은은한 색감이 스며나오는군요. 흥미롭네요. 관심 있으시면 옆에 카탈로그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알겠습. 고맙습니다. 주변 관람객들도 조심스레 가까이 오며 혹시나 사인을 받을 수 있나 눈치만 살폈다. 남자는 잠시 작품에 집중한 뒤 돌아서서 작은 미소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구경 잘하고 계시죠? 아, 네, 정말 반갑습선. 아니,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네, 맞습. 편하게 불러주세요. 우와. 사실 축구 팬이라서요. 진짜 이렇게 마주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이렇게 아트 엑스포에서 축구 팬을 만나니 신기하네요. 전 예술 좋아해서 기회만 되면 전시회를 찾곤 해요. 아, 정말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오신 거예요? 네, 공식 행사가 아니라 사적인 초대라 조용히 보려고 했는데 벌써 좀 알려졌나 보네요. 네, 입구 쪽에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큰 문제 없이 잘 들어왔어요. 정말 다행입니. 혹시 사인 한 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에 해드릴까요? 이렇듯 예상치 못하게 전시장 안은 잔잔한 팬미팅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최대한 부드럽게 대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전시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계속 본 전시에 집중할 수 있게 관람객들에게도 작품도 꼭 보세요 라고 권유하곤 했다. 선수님, 저 조그마한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방금 봤는데 나무와 유리가 어우러진 작품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전 보통 축구 외에는 다른 예술적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런 창의적인 시도를 보면 저도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오, 멋지네요. 축구도 예술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 네. 축구도 팀워크와 창의력이 어우러지는 측면이 있죠. 역시 모든 분야가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화들이 오갈수록 경비원이나 스태프들은 남자를 더욱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수를 떠올리며 반성하기도 했다. 아까 그 경비원분 좀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잘 몰랐던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친절한 분을 괜히.
우리도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런 VIP 코드명도 미리 숙지해야겠어요. 그러던 중 매표소 근처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어떤 중년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다급히 물어보고 있었다. 여기가 아트 엑스포 맞나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말씀하세요. 아이랑 같이 입장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부스를 꼭 보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무료 입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료 입장은 특정 시간이나 특정 조건에만 해당됨니 혹시 티켓 예매나 행사 브로셔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서 아트 엑스포 관련 글을 보고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면 무료라고. 그건 아마 프로모션 이벤트일 텐데 이미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냥 못 들어가나요? 입장료가 꽤 비싸던데. 네, 현재는 정상가로 구매하셔야 합리 1인 2만 원이고 아이는 1만 원입니다. 여인은 난처한 듯 지갑을 열어보지만 한숨을 푹 쉬고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지금 돈이 충분하지가 않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가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아이가 보고 싶어 해서 큰맘 먹고 왔는데 일단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규정이 그래요. 아이가 이 전시에 마음이 많이 끌렸거든요. 뉴스에서 봤던 작가가 있다며.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규정을 어길 순 없어서요. 이 대화를 근처에서 듣던 몇몇 관람객들이 머뭇거리다가 작게 수군댔다. 안타깝네. 저 아이가 참 기대하고 왔을 텐데. 근데 규정이면 어쩔 수 없긴 해. 난 돈 내고 들어왔는데 무임으로 들여보내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아.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방법이 없나? 마침 남자 손흥민가 그 소리를 듣고 슬며시 다가와 상황을 살폈다. 여인과 아이는 발길을 돌리려는 듯 보였고 아이는 살짝 울먹이는 표정이었다. 실례합니저. 아이가 꼭 보고 싶어 하는 전시가 있나 봐요? 네, 아트 엑스포를 정말 가고 싶어 해서 오늘 휴일이라고 아빠가 표를 대신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다리다 보니 아이가 지쳐서요. 그럼 안에 보고 싶은 특정 작품이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TV에서 희망의 날갯짓이라는 작품을 봤다며 꼭 실제로 보고 싶다고. 그 작가가 사회 문제나 가족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회 참여형 작가 부스가 있는 부문일 것 같네요.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매표소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표 두 장을 제가 대신 구입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표를 구매하시는 건 자유죠. 그럼 두 분께 입장권을 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규정상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아님니 일행이 아니시더라도 표를 대신 사주실 수는 있어요. 남자는 지갑을 꺼내 신용카드를 건넸다. 그럼 이분과 아이 표를 제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낼 돈인데 남에게 민폐를 끼칠 순 없죠. 괜찮습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트 엑스포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더 뜻깊어지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아빠가 조금 늦게라도 오면 돈을 낼 수 있어요. 걱정 마세. 저도 예전에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가 제게 축구화를 선물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 그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지금 이 순간도 아이에게는 큰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옆에서 보던 매표소 직원과 다른 스태프들도 살짝 감동한 듯 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선뜻 표를 대신 사주시는 분도 드물죠. 아님니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선행을 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표가 발급되었고 여인과 아이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꾸벅 인사했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천만에요. 근데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편히 삼촌이라 불러도 돼요. 네, 삼촌. 저 꼭 희망의 날갯짓 그림 보고 올게요. 좋아요. 다 보시고 나중에 혹시 마주치면 작품이 어땠는지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주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경비원과 스태프들, 관람객들은 일제히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와, 역시 스타는 스타다. 기부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마음이 훨씬 따뜻하네. 그러게요. 아까 입구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다니. 진짜 본받을 만한 모습이야. 경비원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약간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머리를 긁적였다. 그리고 남자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작게 말을 건넸다. 손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거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규정을 지키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누가 봐도 이곳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전 진짜 손흥민이 맞나 의심하면서 괜히 윽박지르고 혹시 기분 나쁘셨을까봐 미안합니다. 그건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다만 다음번엔 너무 완고하게 대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 일단 한 번 더 내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행사장 분위기는 한층 화기애애해졌다.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미디어 아트 쇼케이스가 열렸고 각 부스에서는 작가들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해주는 짧은 간견을 진행했다. 군데군데 동시 통역기가 비치되어 해외 손님들도 작품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새 아이와 여인은 희망의 날갯짓 부스를 찾았고 작가와도 짧은 대화를 나누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아이는 열정적으로 질문을 퍼부었고 작가는 흐뭇한 웃음으로 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와, 이 그림은 정말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사실 이 작품은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도 축구 선수가 꿈인데 요즘 좀 힘들었는데 이 그림 보니까 다시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남자가 지나가며 지켜봤다.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작가와 대화를 나누며 작은 결심을 하는 모습에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 아이 나이 땐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받고 축구를 이어갔었지. 이윽고 작가는 아이의 가방에 작은 스케치 한 장을 선물로 건넸다. 언젠가 날개를 달고 비상하라 하는 메시지가 적힌 그것을 받고 아이는 기쁨에 겨워 작게 웃었다. 손흥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트 엑스포 홍보 담당 안수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까 대표님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조용히 오셨군요. 아무래도 축구 시즌 중엔 많이 바빠서 이런 전시에 잘 못 오거든요. 이번에는 휴식 기간이어서 초대를 받고 기쁘게 왔습니다. 지금 혹시 행사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나 영상 촬영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외부 홍보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음, 사실 오늘은 공식 인터뷰 없이 개인 관람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 크게 이슈화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네. 그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가능하면 짧게라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 짧게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미니 인터뷰 존으로 이동했다. 간단한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진행자가 반갑게 맞았다. 자, 오늘 아트 엑스포 현장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평소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뜻이 맞는 주최 측과 교류가 있어서 초청받았습. 여기 다양한 작품을 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예술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게 참 신기합니. 어떤 면이 가장 매력적이던가요? 축구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창의적 플레이와 팀워크를 통해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 작품을 보면 작가의 메시지를 느끼고 또 다른 관점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게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아까 입구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무사히 잘 해결된 거죠? 네, 보안상 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행사 운영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결국 서로 이해하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역시 품격이 넘치네요. 오늘 행사장 안에서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다고 하던데 한 어머니와 아이의 입장권을 대신 사주셨다고.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돌려준 것뿐이에요. 아이가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탰습.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행사장을 찾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술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가 가진 편견을 조금씩 깨뜨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다양한 작품을 마음껏 느껴보시고 작가분들과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 그리고 작은 친절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 마지막으로 축구 팬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역시 그 응원을 힘입어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경기장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오늘처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살고 싶어요. 멋집니.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카메라가 꺼지자 진행자는 해맑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정말 멋진 인터뷰였어요. 이 영상 인터넷에 잠깐이라도 올리면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나올 듯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사이 경비원은 계속해서 출입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좀 더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혹시 또 누군가 코드명으로 초대된 VIP가 있을까봐 사무국과 수시로 소통하며 명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어느새 오후가 되자 주최 측 대표 박현석이 큰 안내 방송을 했다. 방문객 여러분, 오늘 하루 아트 엑스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잠시 후 메인 스테이지에서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 예술과 스포츠, 그 융합의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스테이지 주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내 방송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무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지만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토크 콘서트 진행자는 이번 행사의 큐레이터와 몇몇 예술가, 그리고 특별 초대 손님으로 손흥민을 무대에 함께 초청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엑스포 큐레이터 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이지현입니.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먼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나오셨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부터 환호성이 터졌다. 남자는 쑥스러운 웃음을 띤 채 무대로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입니. 이렇게 예술과 관련된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어 작가 두 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왔다. 한 명은 국내에서 사회적 이슈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화가, 다른 한 명은 해외에서 온 설치미술가였다.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진행자는 질문을 던졌다. 오늘 주제는 창의성과 영감의 원천입니. 예술과 스포츠,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먼저 해외 설치미술가가 통역기를 통해 대답했다. 스포츠도 예술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훌륭한 플레이를 펼치는 과정이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해야 하니까요. 국내 화가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저도 작품을 그릴 때 어떤 형식이나 틀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해요. 스포츠 선수들도 상황에 따라 창의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잖아요. 마이크가 손흥민에게 넘어왔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판단하고 협업하고 공간을 창출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통해 득점하거나 팀을 살리죠. 그런 면에서 예술적 감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요. 진행자는 미소 지으며 이어갔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디서 가장 큰 영감을 받으시나요? 사람들에게서요, 동료나 팬, 그리고 이런 전시에서 만나는 작가들의 작품과 생각들. 제가 겪는 모든 상황이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처럼 작은 선행이나 친절을 보고 느끼면 경기장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뛸 수 있게 돼요. 그 말에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화가도 맞장 붙였다. 네, 어떤 사건이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의 울림이 생기면 그게 창작의 불씨가 되더라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kindness, 친절에 대한 이야기, 저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청중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스포츠는 때로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나누는 감동과 희망, 그리고 인간애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도 그렇죠. 작품이 완성되어 전시되지만 그 이면에는 작가의 고민, 노력, 그리고 관람객과의 교감이 깔려 있습니다. 진행자는 무대 한쪽에 서 있던 대표 박현석에게도 짧게 물었다. 대표님, 이번 엑스포는 특히나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셨던 걸로 알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우리 사회가 요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술이 주는 위로와 희망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예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고자 했죠.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그런 메시지와도 완벽히 부합하는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토크 콘서트는 약 30분간 이어졌고 중간중간 관람객들과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축구랑 미술 둘 다 하고 싶다거나 작품에서 에너지를 얻어 축구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내용의 질문과 소감이 나왔다. 남자는 그럴 때마다 스스럼 없이 조언하고 밝은 웃음으로 격려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시도라도 해보세. 축구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무대 뒤편으로 빠져나오자 대표 박현석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사해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아까 입구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려운 분들까지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보안이 철저해서 좋았습. 그리고 아이가 보고 싶어 하는 작품이라면 제가 조금 도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엑스포가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미디어도 많이 주목 중이고 방금 토크 콘서트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카인니스라는 단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경비원과 스태프 몇 명이 함께 다가왔다. 경비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손흥민 선수님, 아까 입구에서 정말 죄송했습. 제가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했네요. 괜찮습.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분명 중요한 가치예요. 저도 보안 강화를 이해합니다. 감사합니. 그래도 한편으론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괜히 거칠게 대했던 게 마음에 걸립니. 앞으로는 일할 때도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사실 당신처럼 규정을 지키는 분들이 계셔서 많은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스태프들도 박수를 치며 그 분위기를 응원했다. 맞아요. 다들 오늘 일로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네요. 손흥민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분 나빴어도 불만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니.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축구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팀워크거든요. 혼자만 빛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결과적으로 멋진 전시가 완성되는 거죠. 조금 후 아이와 어머니도 다시 한번 남자를 찾아왔다. 아이는 화난 얼굴로 작가에게 받은 스케치를 자랑했다. 삼촌, 나 이거 받았어요. 멋지죠? 우와, 정말 멋지다. 언젠가 날개를 달고 비상하라라. 좋은 의미네. 네, 저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거라고 했더니 작가님이 힘내라고 주셨어요. 혹시 몇 살이야? 저 10살이요. 우리 동네 유소년 축구팀에서 연습 중이에요. 열심히 하면 꼭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스케치를 보면 더 노력할 수 있겠지? 응, 나중에 손흥민 삼촌처럼 골도 많이 넣고 해외에서도 뛸 거예요. 하하, 기대할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옆에서 어머니가 살며시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오랜만이라. 혹시 아까 입장료를 꼭 갚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정말로. 제가 도운 건 작은 일이에요. 그 돈은 다른 데 쓰세. 아이가 축구용품이나 미술 교구 같은 게 필요하면 그쪽에 투자하시고. 그럼 저희도 언젠가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될게요. 그거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선행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 말을 듣던 주위 관람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따뜻해지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건네준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들 본받아서 나도 주변을 돕고 싶네요. 그날 저녁 엑스포 공식 SNS에는 손흥민 아트 엑스포 깜짝 방문, 경비와의 작은 오해부터 감동의 선행까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러 언론 매체들도 행사 현장을 취재하며 손흥민의 따뜻한 행보를 조명했다. 손흥민 예술 전시회에서도 빛나는 스포츠 정신, 입구서부터 겸손, 아이에게 전한 희망의 선물, 축구와 예술의 만남, 그리고 카인니스가 일으킨 작은 기적. 다양한 기사와 영상 클립이 SNS에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댓글창에서 각자의 감상을 공유했다. 역시 손흥민 클래스. 어디를 가도 겸손하네. 경비가 처음에 좀 딱딱했는데 결국 서로 이해하고 훈훈하게 끝났대. 멋지다. 나도 저런 작은 선행을 해봐야겠어. 세상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한편 행사장 측에서는 빠르게 대책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VIP 초대 시 코드명 적용에 대한 내부 공지를 더 철저히 하고 모든 스태프가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기부봉사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하여 전시회가 단순히 작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김 부장님,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 때는 이 아이디어들을 좀 더 확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 관람객들이 서로 소통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작은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하고요. 예술로 사회를 밝히겠다는 취지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경비원도 새롭게 바뀐 태도로 회의에 임했다. 저도 그 행사에 적극 협력하겠습. 원래 제 일도 사람을 지키고 안전과 질서를 잡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나친 경직성을 보였던 것 같습. 이제부턴 방문객의 입장도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좋습. 그것도 큰 변화죠. 예술 행사라면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열린 마음을 보여줘야죠. 행사가 모두 끝나갈 즈음 남자는 마지막으로 전시장 한쪽 벽에 걸린 거대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고 있었다. 스태프들은 대부분 철수 준비를 하고 관람객도 많이 돌아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홀로 작품 앞에 서서 묵묵히 그 빛과 영상을 지켜봤다. 아직 안 가셨네요? 이제 슬슬 문을 닫아야 하는데. 아, 네. 죄송해요. 이제 곧 나가겠습. 근데 이 작품이 너무 인상 깊어서 잠시 더 보고 있었어요. 괜찮습. 손님이면 조금 더 계셔도 되죠. 이 작품 제목이 원스텝이네요. 순서대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모여 커다란 길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환한 빛으로 이어지네요. 네, 그렇습. 작가가 한 걸음이라는 소제목을 달면서 누군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에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오늘 일과 잘 어울리네요. 저도 작은 선행 하나가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늘 믿고 싶거든요. 정말 그렇죠. 오늘 직접 몸소 보여주셨으니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남자는 작품 속 빛이 점점 더 커지며 화면 전체를 감싸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덕분에 좋은 기억을 얻고 갑니. 다음에 또 이런 전시가 열리면 꼭 알려주세요. 물론입니. 언제든 환영해요. 마지막으로 행사장 문을 나서려는데 경비원이 복도로 뛰어나왔다. 손님, 잠시만요. 네? 아직 가시기 전이셨군요, 이거. 우리 측에서 작은 감사의 의미로 준비했습. 파트너 작가분들이 함께 만든 기념 엽서 세트예요. 몇몇 작품의 미니어처 디자인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아, 이런 거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합니.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경비로서 무뚝뚝하게 군 건 사실 제 신념 때문이었습.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 행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손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보고 규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음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정말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저도 늘 그걸 지키기 쉽지 않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네,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행사장 안전하게 잘 구경했어요. 남자는 경비원과 악수를 하고 천천히 행사를 빠져나왔다. 야외로 나서니 어느새 늦은 해질녘의 빛이 도시 위로 부드럽게 깔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의 작은 실수와 하나의 작은 친절, 그 두 가지가 만나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어깨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몇몇 관람객들이 뒤늦게 행사장을 나오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진짜 뜻깊었어. 예술도 보고 뜻밖의 장면도 봤지. 맞아. 경비원이랑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다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됐잖아. 나도 앞으론 작은 선행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그래, 우리 모두 조금씩만 더 배려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남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다음 날,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떴다. 공지, 이번 아트 엑스포는 예술과 나눔,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했습. 특히 축구선수 손흥민님의 겸손하고 배려 깊은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 앞으로도 저희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돕는 문화예술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관람객들의 댓글이 빼곡했다. 덕분에 아이가 예술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경비 문제도 잘 해결돼서 보기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작은 선행에 감동받았습. 저도 도전할게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느꼈어요. 이 엑스포 매년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예술의 의미도 카인너스의 힘도 모두 멋져요. 어느 신문기사 마무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친절이 더 퍼지면 결국 세상 전체가 변할 수도 있다. 예술이든 스포츠든 결국 사람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핵심이다. 오늘 아트 엑스포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태도가 그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 주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함께 생각했다. 나도 오늘 작은 선행을 해볼까? 그저 그런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삶이라는 무대 위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 우리 모두 예술이 주는 영감과 사람 사이의 친절을 잊지 않고 살아요. 언제 어디서든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아트 엑스포가 매년 열릴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작품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 스토리를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다면 마지막 화면은 아마도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과 편안한 모습으로 전시장을 걸어 나오는 손흥민의 뒷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자막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작은 친절로 세상을 물들이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보게 되는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조용히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펼쳐질 테니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 주세. 더 많은 사람이 이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언젠가 더 큰 움직임이 일어날 테니까요. 누군가 내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 보자 하고 결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소박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끈다는 예시로 회자되었다. 결국 예술과 스포츠가 만나 만들어낸 감동은 오직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